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중에서도 엄지발가락 쪽에 감각이 이상한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같은 허리 협착증이라 그래도 증상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감각이 이상하다, 엄지발가락 쪽이 아프다, 또는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으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그렇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자, 엄지발가락 쪽 증상이 많은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허리가 협착되면서 엄지발가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협착되면서 눌리는 거예요. 허리에서. 쉽죠? 그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뭐냐? 허리뼈 4번, 5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과 혈관입니다. 허리뼈는 몇 개로 돼 있죠? 5개로 돼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이 허리뼈가 5번, 이 허리뼈는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허리뼈가 돼 있죠. 5번하고 4번 사이에 옆에서 보시면 측면에 이런 구멍이 만들어져요. 이런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추간공. 근데 허리가 협착이 되면서 이러한 추간공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 쪽으로 나가는 신경과 혈관을 눌러버리는 거죠. 신경과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지발가락과 관여되는 이 신경과 혈관을 이 추간공에서 누르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쪽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쉽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왜 엄지발가락 쪽 증상이 유독 많을까요? 허리뼈에서 이 4번, 5번은 매우 중요해요. 4번, 5번은. 4번하고 5번 사이는 허리에서 가장 많은 힘을 받는 부위예요. 가장 많은 무게를 견디고 있고 가장 많은 회전이라든가 허리 움직임에도 관여를 합니다. 가장 많은 무게를 견디고 가장 많은 움직임에 관여하기 때문에 협착이 빨리 될까요? 늦게 될까요? 협착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허리 협착증은 4번, 5번 허리 협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5번 허리 협착이 먼저 되고 그 다음 협착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허리 협착이 많고 엄지발가락 증상이라든가 4번, 5번과 관련된 증상이 많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봤듯이 위에 있는 4번 뼈와 아래에 있는 5번 뼈가 만나서 이루어진 측면의 공간,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이 측면의 공간을 추간공이라 그런다 했죠. 추간공이 협착이 돼서 좁아져서 신경과 혈관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 추간공을 넓히는 게 필요해요. 이 추간공을 넓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뼈를 떼어내거나 뼈를 위아래로 벌려주는 이런 방법을 뭐라 해요? 뼈를 건드리는 방법을 수술적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뼈가 이 협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뼈들이 완전히 달라붙은 게 아니에요. 협착이 돼 있는데 위에 뼈 아래 뼈 완전히 달라붙은 게 아니에요. 위에 뼈 아래 뼈가
붙어 있지만 이 공간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주변의 인대나 어떤 조직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서 이 공간을 좁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인대나 이 조직들을 수술을 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다면, 딱딱하게 굳어진 걸 풀어낼 수 있다면 이 공간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앞에 수술은 뼈를 떼어내거나 뼈를 벌렸는데 뼈를 건드리지 않아도 아직은 공간이 보존이 돼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유착이라든가 굳어진 거를 풀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공간이 넓어지지 않겠냐. 이해 가신가요? 예. 그래서 추간공 주변에 인대와 조직들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비수술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비수술적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도침치료예요. 도침치료. 그런데 일반 침은 어떻게 생겼어요? 일반 침은 바늘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바늘 모양으로 이 굳어있는 걸 풀려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바늘이어서. 바늘이어서 찌르기에는 좋아. 찌르기에는. 근데 굳어있는 걸 풀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의 침을 만들었어요. 끝이 미세한 칼날이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거를 풀어버리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도침 치료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추간공을 더욱 좁아지게 만드는 인대와 조직의 유착들을 풀어가지고 신경과 혈관이 방해를 안 받도록, 그래서 증상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제가 도침으로 추간공을 많이 치료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아져.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잘 안 좋아지거나 더딘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핵심은 혈관입니다. 혈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과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이 나오는 구멍에서 유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걸 풀었어요. 공간은 넓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다리가 저리단 말이에요. 여전히 다리의 감각이 이상해. 왜 그럴까요? 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돼야 안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근육으로 혈액 공급도 잘 안 되게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신경한테 영양 공급도 안 돼. 결국 신경도 이 혈관이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영양 공급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해소가 안 되더라. 그래서 추간공을 아무리 뚫어도 증상이 해소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를 좋아지게 한다? 혈관을 좋아지게 한다. 그 역으로 생각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뼈를 떼어내는 확실한 수술을 했어. 뼈를 떼어내거나 나사를 박아서 추간공을 확 넓혀버렸어. 그런데 증상이 잘 안 좋아져. 왜 그럴까요? 공간은 넓어졌는데. 바로 혈관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은 추간공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 혈관에 대한 치료를 해야 돼요. 혈관에 대한. 또는 뒤에서 설명드리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관리 방법을 아셔야 돼요. 한의학에서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한의학에서 어혈이란 말 써요. 어혈 많이 들어보셨죠? 어혈은 죽은 피, 나쁜 피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혈액순환, 혈관의 건강한 기능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어혈은.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재들이 있어요. 도인, 홍화 이런 유명한 한약재들이 있어요. 또 한약 처방 중에 사물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사물탕은 혈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를 치료했는데도 또는 허리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혈관까지 치료하고 싶다 이러면 한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아시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집에서 혈관 기능 개선이 가능한 생활습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리죠. 생활관리 방법. 무슨 생활관리 방법? 허리협착증에 좋은 생활관리 방법. 왜? 허리협착증은 혈관이 중요하니까 혈관을 개선하는 생활관리 방법.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 됩니까 맙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하십시오. 그 운동 하세요. 그런데 발끝치기하고 맨발 걷기는 같이 하면서 하세요. 또 다른 운동을 물어봐도 아유 그 운동 하세요. 수영이 좋습니까?
수영하세요. 그런데 발끝이 위한 맨발 걷기는 하세요. 왜? 운동해야죠. 사람이 운동하면 즐겁기도 하고 좋잖아요. 운동해야죠. 근육도 키워지고. 그런데 혈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건 필수다. 이거 안 하고 다른 운동을 하면 뭐예요? 밥은 안 먹고 반찬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기 쉽게. 발끝치기는 뭐냐?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누워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거예요. 발끝을 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이 자체만으로도 혈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언제 하라 그랬어요? 잠을 자기 전에 하라 그랬어요. 잠을 자기 전에 발끝치기를 300에서 약 1000개 정도 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된 채로 깊은 잠을 잔단 말이에요. 깊은 잠을 자면서 우리 몸에서 혈관 청소와 혈액순환 능력 회복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발끝치기 매우 간단하면서도 좋은 운동이에요. 자, 맨발 걷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최고의. 왜? 맨발로 걷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땅하고 접지가 일어나요. 접지. 근데 접지가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또 접지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니까 혈액의 점도를 떨어뜨려서 혈관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맨발로 걷게 되면 발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돼요. 여러분 신발 신고 걸어보시죠. 발은 편하지만 어때요? 발이 꽁꽁 싸매져 있죠. 맨발로 걷게 되면 발이 펴지게 되거든요. 발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맨발 걷기를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면 꾸준히 하신 분들, 꾸준히도 아니죠. 일주일 정도만 해도 뭔가 달라졌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만 해도 뭔가 달라지더라.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맨발 걷기 1년에 효과를 느끼고 1년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일주일만 해봐도 혈관 기능이 뭔가 개선되는 것 같은, 증상이 뭔가 줄어드는 것 같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매우 도움이 빠르게 됩니다. 맨발 걷기 매일 30분 하십니다. 많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서 허리협착증에 걸렸다고 하면 큰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평생 허리를 썼어요. 나이가 드셨는데 허리협착에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안 걸리는 게 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건강한 체질인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주름살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물론 없는 분들도 있죠.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노화의 결과로. 허리협착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길 수 있는 이 허리협착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엄청나게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상실감과 절망감 이런 거에 빠지잖아요. 혹시 내가 못 걷게 되면 어떠나 이런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일부 허리협착증은 그러게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허리협착증은 이러한 생활관리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허리협착증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노화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리협착증은 큰 질병을 생각할 게 아니라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인체에 너무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잘 해결하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침치료나 한약치료도 허리협착증에 건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생활관리 방법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많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이용하길 바라면서 맨발 신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맨발 신발. 이 맨발 신발은 맨발 걷기를 하라고 하면 맨발 걷기 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맨발 걷기와 같은 원리가 되도록 전기가 통하는 밑창과 발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도록 만든 게 맨발 신발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맨발 걷기가 어렵다면 또는 맨발 걷기를 하더라도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발을 찾는다면 맨발 신발을 한번 신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진료를 통해서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통해 만든 거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엄지발가락의 감각이 이상한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을 위한 치료 방법, 생활관리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허리협착증 꼭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현명하게 잘 극복해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